이것 좀 해, 엄마. 우리 떼야지 뭐해, 엄마. 물 벗어, 어디? 안 벗어. 뭐든 힘들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면 엄마를 부려먹는 딸 저리 가라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두말 없이 들어주는 친정엄마 뺨치니 외모만 다를 뿐 엄마와 딸이라 해도 믿을 정도다. 도라지, 은행, 오갈피, 배, 몸에 좋은 건 다 넣었어. 이제 나는 가서 배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 잘 떼라고. 알았지? 엄마, 그래, 며느리 말을 들어야지, 그럼 뭐. 난 이제 장사하러 간다. 가. 처음 시집와 풀을 뜯어 반찬을 만들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며느리. 사계절 철 따라 꽃 구경, 단풍 구경하러 사람들이 찾는다는 벚꽃길 백리. 그 길 위 경기도 광주 주음에 배정민 씨네 좌판이 자리 잡고 있다. 직접 키운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팔기 위한 좌판인데 요즘 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준비할 게 많은 아침이다. 불 붙은 겨? 응? 불 붙은 겨 이제? 붙었어. 붙었어. 이걸 붙여놔야지, 얘니까 추워. 며느리 정민 씨 곁을 꼭 챙기는 건 시엄마 정재순 할머니다. 엄마는 이따 날 부르면 나오라고. 나는 혼자 얼른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날씨가 추워졌다 나오지 말래도 반나절은 꼼짝없이 찬바람 맞고 앉아있을 며느리 걱정에 나온 거다. 사실 며느리의 빈틈을 너무도 잘하는 탓도 있다. 며느리가 있던 자리는 항상 이 모양 요 꼴. 그래도 쓴소리 한 번 않는 시엄만 내 식구함을 대신 챙겨주면 그뿐이란 생각이다. 요즘은 당도가 높은 신고배를 수확해 파는 중이다. 아유, 음악이 흘러나와야지. 장사 준비 얼추 다 됐다 싶으면 꼭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바로 한바탕 몸을 흔들어줘야 그날 하루 장사도 잘 풀린단다. 며느리의 살풀이가 또 시작됐구나 싶은 시어머니. 처음엔 남들한테 흉 잡힌다, 조심해라 끊임없이 곁에서 조심시켜봤지만 소용없더니 오히려 이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물들어 버린 듯하다. 두 여자의 쿵짝에 산적한 집안일 뒤치다거리는 언제나 남편 기양 씨의 목. 까치가 먹어 상처난 배는 더 썩기 전에 가족들 먹일 배즙을 낼 요량이다. 센 장작불에 한 소끔 끓이고 약한 불에 1시간여가량 정성을 들여야 하는 예. 그런데 도끼가 문제인 건지 나무가 문제인 건지 아니, 뺐단 말이야? 좀처럼 장작이 패지질 않는다. 그놈아! 뜬금없이 아내를 부르는데 도 좀 말아봐. 네? 어? 네. 내가 이렇게 표정 펴주는데 도 좀 한번 펴봐. 부장 나한테 뽀개라고? 평소 여자답지 못하다 하면서도 또 이럴 땐 아내를 찾으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원. 그런데 장작을 쪼개놓고도 그 사실이 민망스러운 정민 씨. 어떻게 내리치는 족조 이리도 잘 쪼개지는지 이럴 땐 힘센 며느리가 신통방통이다. 기운이 엄청 좋아요. 아들보다 더. 엄마는 내가 무식한 일 하면 좋아하고 아들은 힘든 일 하면 아이고 저거 얘 네가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지가 잘하니까 그러지. 아니야. 아유. 그러면 안 돼 엄마. 나랑 30년 살아놓고. 30년 살아보니 아들은 딸 같고 며느리는 아들 같으니 시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 배필로 듬직한 며느리를 점찍어 밀어붙였나 그 속을 이제야 알 듯하다.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섰다. 뭐 배 사러 오는 길이요? 차만 쌩쌩 달리는 이 드라이브길에 과일을 사러 누가 들릴까 싶지만 나름 찾는 이가 많다. 이왕이면 좋은 거 잡숴봐요. 지금이 신고 제철이에요. 배가 지금 한참 맛있을 때예요. 가물어서. 가물어서 맛있겠다. 맛있고요. 네. 물이 많아요 지금.
올해는 배농사가 잘 돼 맛 한 번 보면 안 사가곤 못 베길 정도다. 네, 진짜 맛있어요 올해 배가. 그래서 그렇게 단 배가 8개에서 10개에 10,000원. 사라고. 이거 줄까? 이거. 그거 사요. 줄 거라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두 개 더 드릴까? 까치 먹은 거라도? 네네, 그걸 주세요.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를 예예예. 시중에 반값에 파는 것도 모자라 뭐 하나라도 더 못 줘 난리다. 이러니 한 번 들렀던 손님은 일부러라도 찾아온다고. 그때 남편 기양 씨가 집을 나선다. 좌판 장사는 수학기인 가을이 한철일 뿐이라 또 다른 수입원으로 이틀에 한 번씩 기양 씨가 나가는 일이 있다. 저돈 벌어 잠깐만. 나는 어디 가고? 어? 나는. 엄마는 집에서 밥 먹고, 어? 저 고추 때려 볶고 그래 뭐. 그럼 뭐 심니?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아 놀지 뭐래. 어? 놀지. 놀기는 그래도 밥거리를 해야지 밥을 먹으려면요. 밥거리는 다 했어 내가. 잘 갔다 와. 아파트 기술 관리 일을 하는 기양 씨는 이틀에 한 번 밤샘 근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덩그러니 집에 남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뿐. 그런데 여느 고부 사이와는 달리 두 여자의 쿵짝이 모녀 사이보다 더 진하다. 아이 여기 새카마잖아 엄마 여기. 여기가 새카매. 불 뽑아서 그래 불. 아유 이쁜 얼굴인데 우리 엄마. 이쁘긴 너나 이쁘대지 누가 이쁘대.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이런 며느리 보셨어? 반나 엄마래요. 시아버지 보고도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님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인이 백혀가지고 그랬어. 아주 그렇게 해러니 생각해요 저희도. 시집와 처음부터 그랬다. 남편 아닌 시아버지 마음에 들어 시집 오게 된 정미 씨. 그땐 남편도 관심을 주지 않고 일도 살림도 몰랐던 터라 시어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으니 엄마처럼 기대온 세월이 30년이다. 장작불을 피우다 만 건지 저러던 배를 하루 종일 끓여야 할 판이다. 이것 좀 해 엄마. 우리 떼야지 뭐해 엄마. 안 벗어. 뭐든 힘들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면 엄마를 부려먹는 딸 저리 가라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두말 없이 들어주는 친정엄마 뺨치니 외모만 다를 뿐 엄마와 딸이라 해도 믿을 정도다. 도라지, 은행, 오갈피, 배 몸에 좋은 건 다 넣었어. 이제 나는 가서 배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 잘 떼라고. 알았지? 엄마. 그래 며느리 말을 들어야지 그럼 뭐. 난 이제 장사하러 간다. 가. 처음 시집와 풀을 뜯어 반찬을 만들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며느리. 그래도 언젠간 할 날이 오겠지. 혼 한 번 내지 않고 며느리를 기다려준 시어머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다. 이거 해먹을 줄 알아요? 오가피? 그럼 좀 이 아저씨는 아시는구나. 돈 많이 줘요. 많이? 땅콩 사갈 거예요? 사갈게요. 예. 땅콩 10,000원어치 사가 이거 다 줄게.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따온 건데 한 개 한 개 고르신 거야 노인네가. 그거 말려가지고. 며느리가 손님을 봐야 하니 불 보는 건 꼼짝없이 시엄만 뭐. 그래도 어디 장시간 구부리고 앉아 보고 있는 게 그 어디 쉬운 일인가. 잠깐이라도 들어가 쉬었다 나오실 모양인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 건지. 끝났다. 얼른 끝나고 이제 시어머니랑 놀러 가야지. 기분 째진다. 기분 째져. 엄마! 장작불을 보고 계실 줄 알았던 시엄마가 안 계시자 순간 배즙 걱정부터 앞선다. 어머나 이거 어떡하니? 불 조절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탓인지 그만 다 태워먹고 만 것이다. 엄마 이거 다 탔어. 환절기 감기 걱정돼 가족 먹이겠다고 귀한 배 넣고 끓인 건데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싶은 며느리. 불 좀 보라니까 뭐 했어? 뭔 큰일이라도 났나? 이 와중에도 시엄마의 걸음은 새색시다. 이거 봐 엄마 다 탔어. 아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시는 눈치인데 아니 불 보는 사람이 그것도 안 들여다봤니? 나한테? 엄마가 나 불 보라고 그랬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 사실 하루 이틀 있는 일은 아니다. 맞네 이거.
2년 전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그 충격으로 생긴 치매 증상.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붙어 일부러 예전 하시던 일도 같이 해보고 웃겨도 보지만 어머니가 한 번씩 이럴 때면 너무나도 힘들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태워가지고 누가 닦아 이거를? 기가 닦고 이거가 닦고 아 못 닦아요 몸이 약해서. 또 사지. 몸이 약하다는 말은 시엄마를 웃겨주는 덩치 큰 정미 씨의 단골 멘트. 지금은 다 끝나는 거. 응? 까짓 거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버리고 가는 세상인데. 그지 엄마? 앞으로도 겪어야 할 일이니 마음 상해할 필요 없다 싶지만 정미 씨가 속상한 이유는 따로 있다. 새색 씨처럼 곱고 손끝도 여물었던 시엄마. 처음 시집와 정미 씨가 그토록 닮고 싶어 졸졸 따라다녔던 모습인데 세월이 그런 시엄마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 속상하다. 저녁 준비하던 며느리가 노래에 빠져 있다. 나는 정말 싫어요. 시아버지가 실제 어디서 그 노래 했어. 뭔가 속이 답답할 때면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불렀던 노래. 혹시나 조금 전 솥단지를 태워 먹은 일로 저러나 옆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 시엄마다. 속상만 부르는지도 모르죠, 그는. 그렇죠? 정말 싫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이 괴로움을 잊는 거야. 나의 괴로움을. 나가고 싶은데 참는 거.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이렇게 노래를 한바탕씩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기 전에 뭐라도 도움이 돼줄까 싶어 반찬을 곱게도 담는 시엄마. 두 아들 대학 공부시키느라 잠시 밥 장사를 하던 시어머니의 주방. 이곳에서 정미 씨는 그저 보조였는데 지금은 혼자의 몫이 돼버렸다. 한때 식당을 했던 바탕이 있어 기본 한 끼 밥상 차림이 푸짐한데 밥이 없어. 반찬은 다 했는데. 밥을 한다는 걸 며느리도 깜빡한 거다. 시엄마가 좋아하는 찐빵을 잠깐 쪄놓고 밥을 한다는 게 어디다 정신을 두고 온 건지 싶은 정미 씨. 빵 먹고 빵 먹고 밥 먹어야지 어떻게? 간식은 없어도 밥은 꼭 거르지 않고 드시는 시엄마인데 아주 밥이 하나도 없어. 엄마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밥이 있는 줄 알았어. 어쩌겠는가. 이 시엄마가 좋아한다고 며느리가 생각해서 쪄놓은 건데 이 찐빵으로 한 끼를 때울 수밖에. 아직 2년밖에 안 된 며느리 살림이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 삐빵하고 된장찌개 먹어서 우리 집을 가. 이로써 오늘 하루 있었던 시엄마의 솥단지 실수도 며느리의 찐빵 실수도 서로 퉁치기로 하는 고부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또 무슨 일이 난 건지 미동도 하지 않는 며느리. 침묵을 지키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똥 먹었어 안 먹었어 어머니? 떠라. 흔한 말로 그림 공부 중이다. 아유, 바닥은 좋은데 껍데기만 줬어. 밤이 되면 꼭 며느리와 시엄마가 치르는 거사다. 혹시나 치매 증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인데 화투치는 방법은 용케도 잊질 않으신다. 아 엄마 좀 딸라 그랬더니 안 따지네.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네 돈 먼저 여기다 내놔라. 기다려 엄마. 며느리 주머니엔 고스톱 때 쓸 동전이 항상 준비돼 있다. 동전 셈까지 하다 보면 더 좋아질 거란 생각에서다. 시엄마에게 빌려준 돈 1,000원. 본격적으로 동전 내기 시합이 시작됐는데
어째 돌아가는 판이 시엄마가 쥐고 있다. 네. 청단도 깨고 9, 10, 11, 12 하나 땄어 내가. 이거 하나 땄어. 100원 줬나? 내가 100원 땄어. 빨리 내놔 100원. 여기 있는 데서 이거 내 아니야 100원 안 줬어. 안 안 줬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니 원. 1,000원 주고 또 200원 잃고 떠도 잘. 1,000원 나 안 줬어 이놈아. 엄마 돈 어디서 났어? 너한테서 딴 거다 왜? 굽히지 않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기분 좋아진 시엄마를 보니 그마저도 웃음으로 장단 맞춰주고픈 며느리다. CCTV 사야 돼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이야. CCTV 사야지. 한얘기 또 노은기 사야지. 아. 사실 처음엔 그 증상이 너무도 심해 이것도 쉽지 않았던 일. 평소 좋아하던 화투장이라도 만지면 기억이 좀 나아질까 매일같이 들던 화투장이 이젠 시엄마를 웃게 해준다. 예. 돈 잃은 사람 잘못이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해야지. 또 할 거야.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닫혔던 마을문도 열고 웃음도 되찾아온 게 꼬박 2년 만이다. 하나 돈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따긴 땄어. 동전셈이야 까짓것 기억 못하면 어떠랴. 여기서 더 이상 진전만 되지 않음 좋을 마음이다. 500원짜리도 있고. 이거를 잃었으니 분해지 지가. 살림 하나 못하는 선모습 같은 며느리인데도 화통하다 예뻐만 하셨던 시아버지. 며느리는 지금 시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시엄마께 돌려드리고 있는 중이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집안일로 또 바쁘다. 전날 두 여자가 태워먹은 솥을 흙으로 닦아내고 있는 중이다. 지저분한 걸 못 보는 깔끔한 성격의 남편이 봤으니 그냥 넘어갈 리 없고 아침부터 한 소리 듣게 생겼다. 아니 저 언제 이거 이렇게 뻔해?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어? 이게 지태운 거. 새카맣게 태웠잖아. 어? 이건 불을 줘 너무 크대 이거 새카맣게 탔잖아 이게. 두 여자가 짰나 말이 없다. 괜히 한 소리 거들면 뭐하나 그냥 쥐죽은 듯 가만히 있자 싶은 거다. 솥도 못 써볼게. 어? 이건 불때찌개 넘어져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사실 시름시름 타게 해야지. 이건 솥도 좀 버려야 돼요. 응?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사람도 죽고 사는 세상에. 예. 솥단지를 누가 태웠니?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하죠. 뭐 좋은 일이라고 어머니가 한 일이다 상기시켜줄 일이 뭐 있겠는가. 이런 기억은 잊어주는 게 오히려 고맙다. 갑자기 늦가을 비가 찾아왔다. 그런데 기양 씨는 그 비를 다 맞으며 열무를 씻고 있는 게 아닌가. 소금에 절이려고 뽑아뒀던 무를 비 온다고 그냥 뒀다간 또 언제 썩어나갈지도 모를 일. 꼼꼼한 성격 탓에 기양 씨가 나선 거다. 이놈아! 빨간 물좀 줘. 같이 시켜. 도저히 혼자는 안 되겠는지 결국 아내를 부르고 만다. 나 좀 부르지 마. 나 좀 부르지 마. 대충 해서 소금에다 절구지 이거를 왜 그냥 여성스럽게 그냥. 비 오는데 일 만들었다 짜증낼 게 뻔하니 아내 입마금말 요량으로 의자까지 대령하는 나 남편. 하나 시켜 먹으려면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려고 그래. 나 근데 이 의자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아 그렇게 부러지지. 이렇게 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제대로 앉아지. 아저씨 배가 안 부러지나 배가 안 구부러져. 앉아봐도. 이 아저씨 30년 살아놓은 것도 모르네. 그런데 의자 선택을 영 잘못한 듯 싶다. 그래서 남이 시키면 손해야. 읽었지? 저봐. 대충 해 그냥. 아니 대충 이제 이 아줌마 이런 때 이런 거. 띠기 멀쩡 그냥 다 소금에 절거서 하면 다 돼 그냥. 소금에 절이고 나면 또 몇 차례 씻어낼 일. 뭐 그리 힘들게 하냐는 생각이다. 이걸 뭐 씻어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응? 처음엔 여자답지 못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저 아버지 뜻에 따른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살림 하나 못하는 게 대수냐 싶다. 저리 가. 아 내가 차라리 내가 하게. 그래 날 왜 시키니 왜 시켜 이거 그냥. 비켜. 머리. 비켜.
아픈 시어머니 곁에서 기둥 노릇을 해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단 기양 씨다.